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오늘은 먼저 멤버십 분들에게 저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은 좀 며칠 있다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우선 종목을 보시면 코카콜라, 나이키, 텍사스, 스타벅스, 테슬라, 버크셔,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기술주도 있고 전통적인 기업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의 투자 스타일은 배당주 스윙 투자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큰 수익은 없지만 조금 잃지 않는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데 그래도 기술주 같은 투자도 필요하니까 몇 개 넣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종목을 넣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다. 이대로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 너무 많은데 제가 주식을 가치 투자 개념으로 주식을 배웠을 때 가치 투자 101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감명받았던 게 저렴한 주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고 싶은 주식이 많아.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저평가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함정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한다 하셔가지고 우선 종목을 골랐는데 종목을 보시면 몇 개 빼고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 트렌드 기준에서는 좀 재미없는 주식이죠. 재미없는 주식이지만 좀 덜 잃 수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제가 스윙 투자를 했던 종목 중에서 거의 실패 확률은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이 빨간색 기준 200일선만 보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 코카콜라를 투자를 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보고 있는 주식 중 하나죠.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0일선 기준에서 좀 깨지더라도 200일선 깨지는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면 시간을 녹이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시기에 안 맞으면 이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빅테크 7 종목을 투자하듯이 조금 물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좀 믿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도 신념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200일선 기준으로 가격을 계속 한번 과거부터 쭉 보십시오. 200일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이제 200일선 기준에서 마이너스 5%, 10%, 15%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면 이 200일선 위로 다시 추세가 전환되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한 마이너스 10% 빠지고 200일선 기준에서 10%. 그 다음에 여기 기준에도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이 기준으로 한 8%, 9%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우상향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면 꽤나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저점과 어떻게 보면 여기 좀 눈에 보이는 저점을 이렇게 이은 이제 추세선인데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 2023년 10월 이제 갑자기 폭락했다. 아마 이때 다이어트 약 나오면서 폭락했던 시기인데 여기선 좀 컸습니다. 커가지고 이 기준으로 만든 추세선인데 지금 여기 하단 맞고 올라왔고 지금 다시 여기 하단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일선 기준에서 대략 한 4% 아니면 이 초록색 빗각 기준에서는 5%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로 스윙 투자로 뭐 한 5에서 10%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려놨던 이평선 예측치기였습니다. 예측치. 근데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방 추세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저점 매수해도 나쁘지 않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출은 위에가 매출이고 이익인데 매출 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인베스팅 프로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4% 정도 하락의 여력이 있다. 뭐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스윙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되게 폭락이 많이 심했죠. 저는 이거 완전 기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이 고점부터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저점을 이은 빗각선입니다. 지금 거기서 돌파를 하고 장대 양봉 나와서 돌파하고 잠시 식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한 밟고 가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여기서 매수 자리를 잡아보고, 그러면 하필이면 지금 51선 쪽에 있는데, 그래서 51선 정도에서 기회를 주면 121선까지 오는 거 이제 목표 수익을 잡고 가도 되고, 만약 기업이 회복을 한다 하면 조금 더 가져가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를 깨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 70불 아니면 65불까지 손절 라인을 잡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70불까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타면 타겠죠. 그리고 9월 30일이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열어보고 하신다면 지금 진입해도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여력이 한 마이너스 1%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적정 주가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음 실적이 이게 꺾이는 모습 보이면 다시 나이키 주가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키가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사스입니다. 테사스가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속슬 가격을 좀 내린 주 범인이기도 한데, 이거 제가 예전에 속스 반도체 1배 ETF를 소개해 드렸을 때 6월에는가 7월쯤에 이거를 올렸었는데, 지금 그때 만든 선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고점 이윤선이 여기에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으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다시 여기 170불 정도에서 오면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도 어떻게 이 아이디를 얻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하락 여력이 마이너스,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5% 여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일치하죠. 제가 보고 있는 빚값 기준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망하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 이익을 보시다시피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게 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점 매수를 잡아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최근에 단백질로 만든 음료를 새 상품을 출시한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주가 흐름은 지금 안 좋죠. 200일선 맞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제가 이 검은색은 이제 수평 지지선인데, 지금은 수평 지지선이 맞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도 스타벅스가 그렇다고 이게 망하는 기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전에 개인들이 좋아했던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익이 좀 꺾인 감은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10월 30일 나오는데 주당 순이익이 0.58, 매출이 9.43, 매출은 약간 줄어들지만 주당 수익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스타벅스라는 게 주식이 이렇게 변동폭이 컸던 주식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심했던 거는 저도 기억하기에는 스타벅스가 개인들이 좀 좋아했던 주식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이 주식들은 이렇게 좀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 관심이 없죠. 오히려 보면 이렇게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추세를 보시면 위에는 강세,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승 추세라고 봤을 때 지금 하단 라인까지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받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손절까지 받아본다면 여기 72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 오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60불까지 깨지면 거의 코로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코로나처럼 망가졌냐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좀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 여기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또 그것도 금방 회복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주식입니다. 재미없는 주식이지만은 튼튼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성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방식이라서 급등주를 바라시고 하시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를 보시면 200일선을 좀 깨지고 데드크로스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월봉 기준에서 121선 터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121선까지는 아마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최근에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올라가면 좀 불장, 여기 내려가면 좀 뭐랄까요, 하락 추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 위에서 좀 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변곡점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NK 트레이드 트럼프 당선 이거는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깨지면 진짜 큰 하락 추세고 여기 위에만 있으면 그래도 이 가격대는 유지되겠다 하는 게 현재 한 297불입니다. 그래도 300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저도 테슬라 5년 동안 투자해서 많이 손절도 했고 최근에는 평단가 180불에서 분할 익절로 해서 큰 수익을 얻었던 입장에서 테슬라 투자하실 때는 사실 고평가이지 않습니까?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EPS도 줄어들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가치 미래성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로 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이제 저점 기준에서 100%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다면 절대 실패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M7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들이 계속 들어올수록 패시브 ETF를 많이 살수록 테슬라 자금은 계속 꾸준히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TSIR, 렉스 쉐어주로 아마 진입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저는 진입을 지금 곧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진입한 순간부터 마이너스 50%를 각오하고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냐 하면 여기서 아까 제가 중요한 300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또 한 250불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단가가 대강 300불 정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진짜 너무 안 좋게 되면 180불까지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예측 평단가는 한 230불 정도에서 있을 것 같아. 그런데 230불이면 전 진짜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매출, 주가, 시가총액 올리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대감은 주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레버리지는 안 합니다. 레버리지는 하진 않고 본주에 투자하거나 합니다. 왜냐면 이 자체로만 해도 레버리지만큼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팔 거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줄 때 조금 익절하는 스타일을 해서 현금 비중 관리하면서 평단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점 기준에서 한 100% 올라가면 비중을 덜어내는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100%죠. 여기서도 한 100% 넘고 또 그 다음에 200% 갔으니까 저점에서 100%라면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 되게 되면 100%면 대강 450불 정도 왔을 때 여기서 그냥 올라오면 이절 정도 라인을 잡고 만약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100%면 일단 400불 정도 익절을 갖고 그 다음에 200% 정도까지 지켜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200%면 한 600불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시나리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는 좀 많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 여력이 마이너스 22%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22%면 한 요 정도에는 270불이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인베스팅 프로 쓰시면 이런 거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서치도 받아보면서 투자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버크셔입니다. 버크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미없다 하지만 요즘에 추세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추세선을 좀 보시면 에메랄드가 원래 기존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 기존 이렇게 상승 추세 가던 건데 여기는 새로운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존 상승 추세에 다시 들어왔다가 밟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일선 정도에서는 좀 담아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일선에서 담고 다시 지지를 받고 여기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이 하락 빗각 기준에서 그냥 그대로 벗어나 버리게 되면 하락 추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뭐 좀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비벼서 가면 이 상승 추세에 들어와서 높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버크셔가 워낙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뭐 금액 대비 뭐 큰 수익은 얻기는 어렵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BR은 제가 처음 들어본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골랐냐 하면 제가 인베스트 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워렌 버핏이 선택한 최고의 주식 프로픽스 AI 통해서 거기에 종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좀 알아봤는데 주택 관련 모기지 관련 금리랑 연관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 8,500불이에요. 주가도 뭔가 액면 분할이 없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흐름도 보면 우상향하고 있죠. 뭔가 사이클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워렌 버핏처럼 왜 주가 분할이 안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챗GPT한테 좀 물어보니까 MBR이 미국 주택 건설사 중에서 특이하게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주식을 분할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가 주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는 단기 유동성이나 대중적으로 인기보다는 안정적인 성과가 기업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잡주식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총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20빌리언 정도라서 큰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인가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이클 저는 차트로 먼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좀 존재하다.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반토막 나기도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30%가 지금 다시 추세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챗GPT에서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고 있잖아요.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이 기업의 영향은 어떤가 했을 때 지금 만약 금리 인하 사이클을 돌아가게 된다면 대출 승인이 증가하면서 리파이낸싱 수요 증가하면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건설주는 경기 민감주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 초에 비해 시장의 평균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투자하기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5% 하락이 있다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5%면 대략 21선 정도 지지를 받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좀 조정이 오면 담아볼 만한데 한 주 사면 1,000만 원 좀 됩니다. 우리나라 돈은 1,100만 원 좀 워낙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가 좀 힘들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파란색 보이면 파란색이 10년 물가 국채 금리예요.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좀 낮아졌죠. 낮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주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마이크론입니다. 제가 마이크론 영상을 올렸었죠. 이제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정이 안 오네요. 조정이 이제 안 옵니다. 그때 생각하는 이 검은색 기준으로 이게 분할 매수하겠다 했는데 조정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상승 추세를 쭉 간다 하면 저는 200불까지 목표 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무서워요. 왜냐면 지금 아직 지금 11선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51선이나 121선에 한번 좀 눌림목이 있으면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담아보는. 그래서 안 오네요. 그래서 그래도 마이크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대가 좀 얇아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게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왜 지지를 저는 보고 있냐면 여기 음봉 구름대에서 이렇게 여기 부분을 보이시죠? 근데 그게 원래 이게 저항이었는데 이거를 뚫으면 상승 내리면 좀 하방 추세로 갈 수 있지만 여기 지지받는 모습에 접근해보면 여기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오늘 관심 종목들 괜찮은 관심 종목 어떻게 보면 배당주 위주 좀 안정적인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많았죠. 여러분들 재미없어 하는 기업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기술주를 적당히 섞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곧 있으면 금리 인하가 되고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주식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